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보험금 이제 보장 방식, 평가 방식이라도 하고 보장 방식이라 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재해가 이렇게 딱 왔어요.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에. 요렇게 있으면 이게 보상하는 재해인지를 이제 파악을 하고 보상하는 재해면은 이제 여기 손해평가라고 하죠. 손해평가. 손해평가를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거든요.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이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보험금 지급 방식에 따라서 이게 네 가지로 이제 분류가 했어요. 이게 보험금 평가 방식이라는데, 보험금 지급 방식이라고도 해요. 보험금 지급 방식. 종류에는 이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수확감소 보장 방식, 과실 손해 보장 방식, 생산비 보장 방식, 농업 수입 보장 방식이 있거든요. 이 네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평가를 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요. 근데 사전에 다 정해져 있죠. 이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라는 것은 평년 수확량 대비 수확이 감소한 부분을 보장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품목들이 수확감소 보장 방식으로 오고 있어요. 과실 손해 보장 방식은 과실의 직접적인 피해를 본 부분을 보장하거든요. 저가 전종합의 저가 종료 후나 복분자 무화 감귤 OD 같은 거 있잖아요. 요 품목은 과실 손해 보장 방식을 선택하고 있어요. 이게 과실의 직접적인 손해 본 부분을 보장한다는 거거든요. 생산비 보장 방식이라는 것은 원가, 그 사고 시점까지 투입된 원가를 보장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건 고추 같은 것이 있거든요. 고추나 원예 시설 작물들이 이렇게 보상을 해서 평가해서 보장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농업 수입 보장은 이게 수확 감소와 가격 하락을 보장하는 거. 이게 마늘 등 밀부 품목에만 하고 있죠. 마늘, 뭐 고구마 이런 것들. 요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것도 좀 알아야 돼요. 요런 거. 제가 이제 앞전에서 했는데 보상하는 제도 이제 종합위험으로 보장이나 특정위험으로 보장하냐 그런 것들 이렇게 구분하고 보험금 지급 방식을 이렇게 수확감소로 하냐 과실손해 보장하냐 생산비 보장이냐 농업수입 보장 방식이냐 요렇게 나눠지거든요. 이쪽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은 농구본 교지 이론서 같은 거 보면은 뭐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식, 종합위험 과실손해 방식,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방식, 종합위험 농업 수익 감소 방식,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특정위험 뭐 과실손해 보장 방식. 요렇게 이게 보상하는 재해에 따라서 종합위험을 보장하냐 특정위험으로 보장을 나눠주고 보험금 지급 방식에 따라서 수확감소 보장 방식, 과실손해 보장 방식, 생산비 보장 방식, 농업 수입 보장 방식 요렇게 나눠지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번 시간에는 이 수확감소 보장 방식 있잖아요. 이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 뭔가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수확감소 보장 방식 보험금에 대해서. 자,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게 그 제목이 있잖아요. 제목에 답이 다 있어요. 이 수확이 감소한 부분을 보장한다는 거거든요. 이 수확감소 보장 방식은 수확이 감소한 부분. 무엇 대비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수확이 감소했으니까 무슨 기준? 이게 이제 평년 수확량 대비예요. 평년 수확량과 실제 수확량의 차이를 보장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요거 기준 평년 수확량 대비 감소한 부분을 보장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재해로 인해 수확이 감소한 부분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 수확 감소 방식에는 수확이 감소한 부분이 있잖아요. 재해가 왔으니까 뭐 재해가 와가지고 모두 다 피해를 봐버렸으면 수확을 하나도 못 얻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일정 부분 또 수확을 하거든요. 근데 평년에 수확할 수 있는 양하고 실제 재해가 온 다음에 수확할 수 있는 차이 있잖아요. 이 차이를 보장하는 게 수확 감소 방식, 보장 방식이거든요. 자, 평년 수확량이라는 것은 보험가입 시 과거 5년 통계를 바탕으로 수확기에 예측되는 수확량으로 사전에 예측된 값이에요. 예측된. 그러니까 평년 수확량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 평년 수확량 이해를 잘 해놔야 돼요. 1과목, 2과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 평년 수확량이 보험가입 금액 산출하는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수확감소 방식에서 이 감수량 산출 있잖아요. 평년 수확량 대비 수확량 차이를 보상하니까 이게 감수량 또 산출의 기준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평년 수확량이나 중요하니까 그냥 막 산출하면 안 되겠죠. 너 얼마 될 것이다. 누가 계약자가 우리 평상시에 만 킬로그램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 5개년 통계자료 있잖아요. 이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예측을 해요. 과거 5년 실제 농지나 있잖아요. 보험에 가입하는 농지나 이런 것들 과거 5년간 실제 통계자료를 평균으로 이렇게 산출하거든요. 요거는 이게 조금 평년수확량 산출하는 거 시험에서 잘 나오니까 요거 공부를 잘 해놔야 돼요. 이거 이제 예측해 놓은 거예요. 수학기 때에 이 재해가 없었으면 수학기 때 어느 정도 수확이 될 것이다. 그게 사전에 예측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하나 내가 그려놨는데 대부분의 품목들이 수학감소 방식으로 이렇게 보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별을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 정상적인 별과 수확량 발생 시 수확량 차이를 보상을 하는데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만큼 이렇게 이게 수확이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정상적인 것 상태에서 수확이 예측되는 게 평년 수확량이거든요. 평년 수확량이고 요렇게 평년에 이만큼 이렇게 예측이 요만큼 돼 있으니까 뭐 많기로구나 많기로 이렇게 예측된다. 근데 요렇게 이제 뭐 태풍이 왔다든가 비바람이 왔다든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 태풍이 왔다든가 요렇게 벼가 쓰러지고 막 이렇게 했으면은 수확량이 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때보다는 수확량이 줄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 조사할 때는 사고가 없을 경우 있잖아요. 보험에 가입했어도 사고가 없으면 조사 안 해요. 조사할 필요 없죠. 뭐 가가지고 사고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이렇게 사고가 접수됐을 때 가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가서 이제 요거 수확량을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평년 수확량이 뭐 평년 수확량 대비 당연히 재해가 왔으니까 수확이 줄었을 거 아니야. 수확 감소 방식이라는 것은 이 차이 있잖아요. 이 평년에 이만큼 수확을 했으면은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재해가 온 다음에 수확량 예측을 해보니까 이만큼 됐어요. 그러면 요 차이 이만큼을 보상해 주거든요. 요게 수확 감소 분양 방식이에요. 이쪽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현장에 가가지고 이게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여기서 수확량 예측하는 거잖아요. 수확량. 여기치 수확량을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수확량을 어떻게 여기서 예측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쭉 보면은.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간단한 내가 모델을 설명을 하면 수확량은 수확 가능 면적에다가 단위 면적당 수확량 곱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재해가 왔단 말이에요. 요만큼 완전 고사를 해버렸어요. 고사를 해버렸어요. 수확 하나도 못 오잖아요. 이런 거. 요런 거 빼고 나머지 요런 것들은 다 수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런 거. 수확 가능 면적, 이 수확 가능 면적에다가 여러분들 이제 표본을 딱 선정을 해야 돼요. 표본 구간. 표본 구간은 한 구간만 선정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표본 구간을 표본을 선정하거든요. 표본. 이게 표본을 선정해가지고 여기에 만큼 뭐 표본을 여기다 선정할 수도 있고 표본을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수확량 있잖아요. 여기 수확량. 여기를 홀대로 훑어갖고 수확량 측정을 해요. 여러 개. 현장에 가가지고 낫으로 베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 수확을 얼마 정도 될 것인가 알곡만 싹 훑어가지고 여기 수확량을 측정하다가 g 재고 그러면은 요게 이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산출이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요렇게 그러면 여기 단위 면적당 수확량에다 제곱미터당 수확량이 여기 단위 면적당이 제곱미터당 수확량에다가 여기 이 수확이 불가능한 면적을 빼버리고 수확하는 면적 곱하면은 이 전체 농지의 수확량이 산출이 될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산출해요. 이게 수확 감소 방식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요런 모형으로 선택을 하거든요. 약간의 이제 보정 작업 같은 거 좀 그런 것도 다 있어요. 뭐 좀 붙이고 빼고 그런 것들은 좀 있거든요. 기본적인 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면 손해평가사들이 뭐냐? 이 현장에 가가지고 요런 면적 같은 거 있잖아요. 수확 가는 면적 조사하고 표본 구간 구해가지고 훑어가지고 그 g 재보고 있잖아요. 몇 킬로그램인가? 그거 하면 돼요. 그거 이렇게 해서 전산에다 입력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니에요, 이쪽에. 그리고 기본적인 노직도 그렇게 어려운 노직이 아니거든요. 이게 간단한 원리에서 이렇게 산출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이제 논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과수원이라고 생각해봐요, 과수원. 약간의 과수원 중에서 이제 뭐냐나 자두나 뭐 포도 같은 거 생각했을 때 있잖아요. 그것도 평상시 수확할 수 있느냐고 자두 말고 저기를 예를 들어야겠다. 자두 말고 매실 같은 거 하나 예를 들면은 과수에서 매실을 이제 수확 감소 방식으로 하니까 매실을 밤이나 매실 같은 거 대표적인 하나 예를 든다면은
요런 거 가수는 그러면 뭐 가수원에 가면은 요렇게 쭉 가수원에 가면은 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실나무가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수확하는 나무 수 있잖아요. 여기다 표본주 한 주 선정해 갖고 표본주 한 주 선정해 가지고 한 주당 몇 킬로그램 달려 있냐. 그래 갖고 수확 가능 주수 있잖아요. 그걸 곱해 버리면 그게 수확량이 되는 거죠. 기본적인 수확 감소 방식의 노직은 그렇게 산출해요.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런 것들이 낯설어서 좀 낯서는 거 어려워하거든요. 이게 처음 공부가 용어도 낯설고 요런 것들을 접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조금 익숙해지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자, 수학 감소 방식. 수학 감소 방식 이제 수학 감소 보험금 산출을 내시해 보면 평년의 수확량, 평년 수확량이 10,000kg이라고 이렇게 해봐요. 피해별세 조사한 수확량이 5,000kg으로 조사됐어요. 수확량이. 가입 가격이 5,000kg나 가정하면은 물론 여기선 자기부담이나 미부담 감소 이런 것들은 고려 안 하고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해야 되는데 그거 없다고 생각했을 때 단순히 보면 보험금은 이 평년 수확량 있잖아요. 평년 수확량에서 이 수확량 조사한 거 있잖아요. 이 차이에다가 가입 가격 있잖아요. 가입 가격. 가입 가격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2,500만 원 있잖아요. 요렇게 딱 나오는 거죠. 이쪽에 있는데. 보험금 요렇게 산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평년 수확량은 사전에 다 주어지는 값들이 이런 거 다 주어지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이 수확량 예측하는 거 있잖아요. 수확량 산출하는 거. 수확량 산출하는 거. 이 산출하는 방법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한 게 이 과목이에요. 이 과목. 그런데 이제 이 과목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원리나 노직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알면은 아, 요런 구조로 간다. 상식선에서 쭉 생각해 봐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를 못하고 막 암기해서 하려고 하니까 되게 어려워요. 막 암기하고 숫자 집어넣으려니까 되게 힘들거든요. 어떤 원리로 산출했는가. 그것들만 쭉 찾아가 보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학감소 방식으로 평가하는 품목들 보면 적과전 종합에 적과 전 있잖아요. 적과라는 건 과실을 따는 거예요. 과실을 딸 때 적과 전에는 종합이고 적과 후에는 특정 위험으로 보장하니까 적과전 종합이라고 하거든요. 적과전에 이게 평년 착과수하고 적과 후 착과수 차이 있잖아요. 요걸 보상하거든요. 엄밀한 의미에서 요것도 수학 감소 방식이에요. 그래서 수학이 감소한 거거든요. 이게 수학 감소라면 이거 여기 같은 착과가 감소했다 그래야겠죠. 착과. 요렇게. 요것도 이제 일종의 수학 감소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평년 착과수라는 건 평년에 적과 후에 과순에 달린 과실수예요. 적과 후라는 것은 과일을 솎아내버리고 난 다음에 과순에 달린 과실수거든요. 이쪽에. 요거는 사고가 없을 때, 이거는 사고가 있을 때 이 차이를 보상하던 건 적과 전에. 그래서 적과 전도 이렇게 보면 적과전 종합에서 적과 전도 수학감소, 일종의 수학감소 방식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작가감소인데 수학감소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수에서 종합이하면 가수 있잖아요. 포도복숭아, 자두 이런 것들 다 쭉 있잖아요. 매실 뭐 이런 것도 다 수학감소 방식이거든요. 논작물에서 벼밀, 보리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도 전부 다 수학감소 방식이고, 논에다 심는 걸 논작물이라고 그래요. 밭에다 심는 걸 밭작물이라고. 마늘, 양파, 콩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수학감소 방식이고, 인삼도 이렇게 수학감소 방식이거든요. 이쪽 있는데. 인삼은 제가 일단 좀 빼놓은 게 해가램 시설을 설치해갖고 좀 밭작물 중에서도 좀 특이해요. 인삼은. 그래서 이렇게 좀 빼놨는데 인삼도 이게 수학감소 보장 방식이다. 그래서 작물들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대부분이 우리가 취급하는 품목들 있잖아요. 수학감소 방식이에요. 수학감소 보장 방식. 그런 거. 그래서 수학감소 방식 뭐 과수나 논작물 있잖아요. 요것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좀 적과전 종합이 조금 막 적과 전에는 수학감소, 적과 후에는 과실손해 이렇게 좀 복잡하거든요. 적과전 종합 같은 것이. 그리고 뭐 원가보다는 생산비보다는 고추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밭작물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좀 까다로운 게 적과전 종합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실손해 보장 방식 있잖아요. 복분자와 감귤 이런 것들이 좀 까다로운데 이 과목도 여러분들이 적과전 종합 있잖아요. 이 적과전 종합만 잘 공부를 해놓으면은 나머지들은 공부하는데 좀 수월해요. 이쪽에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적과전 종합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떤 데는 이게 좀 적과전 종합이라 과수 쪽이 조금 어렵다고 논작물부터 이런 것부터 좀 해주거든요. 이런 거 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부터. 그런데
저가전 종합을 가지고 조금 힘들더라도 계속 반복해 가지고 그걸 싹 잘 해 놓잖아요. 나머지 과수나 요런 그 논작물 밭작물은 되게 수월해요, 공부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과감히 부닥쳐 가지고 쭉 공부를 하시면 돼요. 한 번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다 할 수 없어요. 처음 공부할 때는 한 60%, 50%, 40% 돼서 60% 정도만 이해하면 되거든요.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하면서 완성도를 이렇게 높여 가 가지고 시험 닥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해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공부는 저는 그래요. 뭐 사람에 따라 성향이 좀 다르는데 처음부터 그냥 저가전 종합이 대표적인 거니까 저가전 종합부터 쭉 공부를 해 나가는 게 그 뒤에 공부하는 데 좀 수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카페에서 손담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도춘만이라고 합니다. 손해평가사 단기 합격반이라는 카페인데 줄여서 손담반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쪽에. 거기서 이제 저희 카페에 오면은 이런 자료들 제가 많이 노출시키는 거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에 와서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